제니 코코 선생님께서 이제 신규 포트폴리오를 꾸며 놓으셨는데 삼성전자의 26%의 비중을 갖고 계세요. 일단 이 부분 이제 추후에 좀 비중 조정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10%, 두산 에너빌리티가 11%, 한정기술이 15%, 브리지텍이 10%, 후성이 4%, 미래반도체가 10%, 세종메디칼이 4%, 오브젠이 10%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외에는 다 정리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지사항에 포트폴리오 전략이 이렇게 있어요. 공지사항에 포트폴리오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은 항상 올려드리는데 VIP방은 2,5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제 그 동영상 전략을 더 이상 안 올려드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빠르게 넘겨줄 걸로 봤는데 지금 지수 기준에서 못 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뭐 동영상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 동영상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 편입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은 일단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간단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그 전략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추이 추세에 대한 전략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26%이신데 그 비중 조절만 추후에 조금 다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엠텍이 10% 비중이신데 뭐 단순합니다. 그 어떤 기준이냐면 사실은 대형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에서도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거래가 실려 있을 때 들여다보고, 거래가 둔화돼 있으면 안 쳐다본다. 지금의 기준이 이제 거래가 둔화돼 있는 상태죠. 다행스럽게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돌려놨는데, 주말의 충격이 이제 주말 우려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2차전지 LG화학, 포스코케미칼의 시장 대비 약세, 또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 대비해서 약세,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의 부담 요인은 이겨내는 걸로 그렇게 잡아내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차전지 종목군들이 전부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 높은 걸 떠나서 이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주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변동성은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좀 더 얘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변동성의 기준은 자금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일정 범위 이상 형성돼 있는 쪽. 이번에 기준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이 지금 보시면 저평가 아니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대부분이 다 이래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이래요, 다.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PBR이라는 건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흐름인데,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청산을 했을 때 청산 가치가 회사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뭐 한 2,700원? 그 정도의 가치인데 4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내용이고, PER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100배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성장성이 부각돼 있는 상태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 이쪽에 수급이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 기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또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어느 한순간 또 꺾이게 되면 좀 부담이 되죠. 어찌됐건 그거는 훗날의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거래가 없으면 안 들여다본다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날 이럴 때 보고 꼬리 달리면 정리하고. 근데 이 변동폭이 뭐 10분봉으로 볼까요? 저기서 목요일의 기준인 거죠. 목요일에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급격히 밀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10분봉에 빠방, 또 여기서도 빠바방. 그럼 여기서도 이제 고점이 12,170원에 저점이 11,500원. 그러면은 700원 정도거든요. 600원, 700원. 순식간에.
5% 6%가 고점대 밀리는데 여기 정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정리하고 났더니 또 빵 치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앞전 고점 넘길 때 또 따라붙어 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따라붙었다가 또 꺾이면 또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쪽의 종목군들은 이미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변동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변동률이 높을 때 따라붙는다는 거는 계속 뻗어 올라가지면 고맙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정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이 일본 기준에 거래가 급감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거래 급감을 합니다. 이건 매집의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이제 고빈도 거래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없을 때는 정리다. 지금 기준에서도 아쉽지만 평단이 지금 11,480원이세요. 그러면 뭐 어차피 비슷한 가격에 편입 설정을 하신 거니까 정리하셨다가 전체 우리 방한 종목의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스팸 안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 받고 또 끊고 그러네요. 070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더 어찌됐건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 그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 지금 들어가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쪽을 조금 더 놓고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가총액이 그래도 10조를 넘기는 종목 11조에 달하고 단기 수급이 한 2% 정도 들어왔는데 그 수급 범위가 결코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이 한 3%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을 놓고 보고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놓고 봐야 되는데 저평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래 터질 때 들어갔던 물량을 사실상 두 번 분할 매수하자 해놓고 한 번 들어가고 지금 멈춰 있어요. 추가 편입을 하자니 뭐 수급 정체 거래는 완전히 죽어 있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도 지금 동반적으로 좀 무너지면서의 흐름이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하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정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타 종목군들 소형주 1조 미만짜리 정리되시면 그 다음 수순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리 혹은 이 종목은 우리가 문자가 나갈 거예요. 정리를 하든 2차 편입을 하든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문자 나오면 그 부분에 연동시켜서 놓고 보시는 쪽 기준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전기술은 여기도 이제 그 매수 신호가 나왔었죠. 일본 기준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고점에 15%에 따라붙고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검색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 종목 검색기 보고 대처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 상태에서 누적 수급도 일부 있고 시가총액도 뭐 3조를 넘겼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추이 추세 부분이 순간적으로 깨져 내려갔었다 할지라도 일단 뭐 잘 방어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난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리 기준 잡아드려요. 그 이유는 아까 포스코엠트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거기하고의 차이는 똑같이 프리미엄이 있더라도 일단 이 수급이 어떤 수급이든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까지만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3월 9일처럼 270만 주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20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때를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때는 뭐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되면은 좀 비이성적으로 변동이 나왔던 부분의 흐름은 거꾸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목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저평가 상태의 종목은 아니고. 그래서 앞부분도 보시면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리. 나름 이제 시가총액도 큰 종목군들 위주로 잘 가지고 계시긴 한데 조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보자의 기준. 얘는 바로 정리. 1,500억짜리의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나쁜 종목이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환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해서 얘도 앞전에 흐름에 이렇게 거래가 뭐 1000만 주 이상 1700만 주 뭐 이렇게까지 터져 있을 때 그럴 때 변동성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거래가 둔화돼 있죠. 정리했다가 내일이라도 거래가 터져. 그럼 그때 들여다보시면 돼요. 거래가 터지는 기준은 이 종목은 어차피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평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슈를 가지고 변동이 나올 때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는 거죠. 뭐 쉽게 얘기를 들면 와 상한가 한번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종목의 기준. 근데 그 흐름이 형성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얼마큼?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엔 놓여줘야 된다. 요즘에는 뭐 1000억이 아니라 한 1500억 이상은 돼야 20위 전후에 거래대금 될 겁니다. 그럼 최소 1000만 주씩 터져야 되는데 막연하잖아요. 1000만 주 터진다는 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터진 날 들어오면 돼. 터지는 날.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후성 부분도 뭐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환성으로 돌리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이 정도 되는 종목의 흐름에서는 수급이 어찌됐건 그래도 유입돼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인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아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의 후성의 경우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이 추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바닥 반등 나왔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런 망치형이 떠도 거래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고 누적적인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거래대금이 월등해서 시장 전체의 기준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아쉽지만 이쪽도 뭐 정리의 기준을 잡고 대처하는 걸로. 네. 그리고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 순환성으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졌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거래가 계속 유지되면서 흐름이 나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죠. 신규 상장했을 때 그때 터지던 거래하고 또 틀리고 17,800원에 그러니까 요번에 다 잡으신 건데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요번에 잡으신 물량 그러니까 매매가 좀 빠르시고 원활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오늘 기준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시가총액이 3천만 주짜리고 지금 뭐 10만 원대를 넘겼기 때문에 3조를 넘긴 거잖아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리는 흐름에 프로그램까지 연동돼 있어요. 지금 안 보는 사이에 지금 14만 7천 주까지.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릴 때 12만 주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그 분봉의 기준에서 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그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요 범위죠. 9만 그 8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요 범위에 6만 주 정도 더 들어와서 12만 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지금 계속 얘도 맴돌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 기준에 어찌 보면 여기도 편입 설정을 좀 잡아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뭐 인식이 되고 그렇다면은 뭐 무조건적으로 안 산다 그것도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우리 쪽 2차 전지가 무거워서 못 가고 얘를 사자니 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버겁다? 그럴 필요가 없죠. 일단은 수급 논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수급에 대해서 어쨌건 누적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12만 주 이렇게까지 이제 뭐 수급이 좀 엉켰었는데 다시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까지를 감안해서 설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 그대로를 기준 잡고 대처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튀어나온 게 98,700원에 검색해서 포착이 됐고 그러고 나서 쭉쭉 뻗어 올라갔고 그럼 여러분들이 검색기만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98,700원에 10시 18분에 편입 설정 범위 잡으실 수 있었겠죠. 그래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저는 뭐 얘도 봐야 되고 코스모 화학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종목도 봐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온지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둔화됐으니까 전량 정리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고점을 돌파로 올라갈 때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하여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분할 편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수급 범위가 여기서 더 월등히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아마 15만 주 정도였던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12시 넘을 때 기준 뭐 12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0만 700원 넘길 때 기준에 그때 기준에 10만 700원 뭐 이럴 때 기준에 거기가 12만 주 정도였었고 그 고점을 넘기고 15만 주를 넘겼다가 15만 4천 주까지 올라왔다가 쭉 미끄러졌었죠. 쭉 미끄러지고 다시 16만 주 정도인가요? 고점 다시 한번 넘길 때 수급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14만 주 뭐 이렇게 이때 16만 주 그죠? 그 16만 주까지 올라와서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괜찮겠다 하고 이제 따라붙을 틀려고 했을 때 지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하게 고점에서부터 또 후루룩 하고 두들겨 맞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돌려요. 또 돌리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그 16만 주 찍고 멈춰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시금 다시금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12시 7분에 16만 1000주까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게 훅 하고 빠져내려갔단 말이에요. 11만 주까지. 그러니 뭐 아무리 손바뀜이다 할지라도 따라붙기가 좀 애매했던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친다면 지금은 다시 이제 15만 주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그럼 16만 주를 넘기고 고점을 넘기겠다 하면 그때 좀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해보죠. 이 저점을 찍을 때 기준에 이때 기준이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 정도의 수급 범위가 11만 3천 주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었네요. 그죠? 1시 5분. 그 11만 뭐 2천 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다시금 차익 실현보다는 계속 손바뀜의 흐름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일단 프로그램 수급은 확대돼 있죠. 그래서 다시금 15만 주, 그럼 3만 8천 주가 더 4만 주 가까이 매수가 된 겁니다. 4만 주 매수가 되면서 요 자락에서부터 4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에 이제 위치까지 돌려진 거예요. 그러면 나쁘진 않죠. 저 고점 뚫을 때가 16만 주였다고 감안을 했을 때, 요 위치가 이제 10만 6천 원이면 그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은 유지되는데 눌려진다면 눌리는 기준에서의 편입 그리고 들어 올려준다면 또 들어 올려주는 기준에서의 편입 뭐 여러 가지 결론은 이런 종목에서도 변동성을 하루 기준에서도 이렇게 크게 잡아갈 수 있는데 소형주는 사실상 그 변동성 범위의 기준이 이미 벌써 거래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래 터졌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미 변동률은 높게 형성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형주에서 벌써 와 움직인다 했으면 10% 이상 훌쩍 넘겨져 있고 대형주는 강법에서부터도 수급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주의 수익 범위가 소형주의 변동성 매매보다 월등히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더 높은 수익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조금 전에 종목군들 중에서 소형주들은 정리를 하시고 두 종목 이제 오브젠하고 세종메디카까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리 기준 잡고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도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종목군들의 기준은
일단 주력주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정리해서 현금 또 주력주로의 편입 설정 범위 잡은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 재차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5만 주 넘기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지금 발송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에 대처를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수급 들어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가격을 좀 더 올려놓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그때 돼서 코스모신 소재도 편입 설정 범위 문자를 발송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좀 돌리는 기준 여기서 조금 더 돌려서 11만 4천 원 위쪽에 매수 잔량이 형성되면 LG전자나 이런 주력주 쪽에서 먼저 볼게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의 세종 메디칼. 그러니까 그 종목 검색기만 있으면 코스모 신소재든 또 오늘 사마 알루미늄이든 HPSP든 전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1700만 주가 터져도 1800만 주가 터져도 500억 분이 안 되죠.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거래가 더 터지는 종목군 위주로 편입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오브젠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리. 얘도 최근에 거래가 한번 빵빵 터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죠? 신규 상장했을 때 이때 거래 터지고 지금 어때요?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낙폭과대다 인식을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때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격 판별력이죠. 안 돼요. 싹 정리 기준 먼저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정리. 그렇게 해서 정리 기준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어찌됐든 종목별로 조금만 냉정하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금융시장에서의 흐름도 복귀를 하시다 보면 후행성에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28만 주의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가 완전히 다를 텐데 어찌됐건 공매대차 상한 범위의 인식으로 저는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11%나 움직였는데 마이너스권에서 돌려질 때 오히려 이쪽을 편입할 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변동성 확장 부분의 리스크 관리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차분하게. 그리고 과하게 미끄러진 좀 오늘 LG그룹주 중에서 LG전자하고 LG화학이 이렇게까지 밀릴 내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은 두 차례 매수세인 나갔고 LG전자 기준에서는 지금 0.8% 반등인데 좀 돌리면은 매수세인을 내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또 뚫어주고 눌림이에요. 그래 봐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어주고 눌림인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했으면 제일 좋을 걸. 그게 이제 좀 짜증스러운 거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리고 강연에는 필히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녀 인원 이제 한 분 남으셨어요. 이제 10분 기준에 10분 기준에 강의를 진행을 해서 한 분 한 분 그 전략을 좀 완벽하게 잡아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려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는 이제 또 마무리 방송에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